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해서 실익이 있을지,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진단을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난 뒤에도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소송의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패소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앞서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면 대부분 이미 상대방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용증명은 적힌 내용과 그 서류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아본 내용증명에 회신을 보낼 때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상대방에게서 내용증명을 받고 격양된 기분으로 세세히 반박하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내용까지 남겨서 향후 소송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거기에 답변을 보낼 필요가 있다면 어떤 내용만 담아야 할지 변호사와 상담하고 동시에 즉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소송을 고민 중인 상대방에게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소송 중이거나 가압류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면 더 이상 소송을 주저했다가는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상대방은 다른 채무도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채무자의 한정된 재산에서 결국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들보다 늦게 되면 내가 받아내야 할 부분이 적어지게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채무자의 전 재산마저도 전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되고 끝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오랜 시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적어도 10년 동안은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지만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이라면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상사채권, 즉 사업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면 소멸시효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5년보다 더 짧은 3년, 심지어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안전하게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서 임대인은 하루빨리 다음 임차인을 들여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채로 있으면 다음 임차인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해도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한 판결이나 소송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다음 임차인과 계약하고 임대인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즉시 소장을 접수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국의 법원은 공식적으로 7월 말경 하계 휴정기가 있고 2월에는 인사이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월에서 8월, 1월에서 2월에는 재판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 시기에 급하게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길게는 서너 달이 지나서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차피 소송을 해야 하는데 상반기나 하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면 소장 접수를 서둘러야 소송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해서 실익이 있을지,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진단을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피치로는 의뢰인에게 실익이 없는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피치로의 민사사건 담당 이찬승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